지금 중국에서는 1년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의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서요.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영원한 자기의 장기 집권을 위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양회는 사실 경제적 이슈보다 정치적 이슈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국가주석 임기 체제는 5년 중임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5년 임기를 총 2번까지 할 수 있고 총 10년간 임기가 가능한데요. 이번 3월 11일 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연임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헌법 개헌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론적으로는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장기 집권도 가능한 체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당 1당 체제를 1당 체제로 알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권력의 안배가 상당히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총 3개의 파벌이 권력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 공산당 고위 간부 자제들 모임인 태자당과 상하이 출신 모임인 상하이방 그리고 공산주의 청년단이라 부르는 공천당이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력 안배도 상당히 균형을 맞춰서 환상적으로 균형을 맞춰 왔는데요. 덩샤오핑 이후의 후계자 구도를 살펴보면요.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이런 순서대로 후계자가 지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쩌민은 상하이방 출신이고 후진타오가 공청단, 시진핑이 태자당 출신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3개의 파벌이 사이좋게 대권을 한 번씩 나눠 갖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중국에는 격대 지정의 규범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후계자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지만 중국 같은 공산당 1당 체제에서는 현재 지도자가 다음 후계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 이후의 후계자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덩샤오핑과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으로 내려오는 이런 후계 구도에서 덩샤오핑이 장쩌민을 총서기로 올리고 싶은데 자꾸 권력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쩌민을 시킬 테니까 미리 내가 후진타오를 후계자로 지정을 할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장쩌민 시키자라고 하면서 파벌 간의 권력 분쟁을 없애줬던 그런 것이 바로 격대 지정의 규범이었고요. 후진타오도 시진핑을 후계자로 지명할 때가 집권 1기 당시였습니다. 집권 1기에 미리 시진핑을 후계자로 지목을 하고 시진핑은 이제 5년간의 지도자 수업을 거쳐서 2012년에 실제 국가 지도자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제19차 당대회 당시에 이 격대 지정을 폐기해버리게 됩니다. 다음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직까지도 후계자 지정을 안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다 심지어 이번 양회에서 이 연임 제한을 폐기하겠다고 개헌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진핑이 영원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격대 지정의 규범은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는데요. 먼저 장점은 권력 안배를 잘 할 수 있다는 장점과 5년의 지도자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었는데 후계자를 먼저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그 후계자 외에도 중국에는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이 진짜 많거든요. 인재들도 많고 엘리트들도 많지만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혹은 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국가 경영의 동기를 자꾸 상실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국제 정세가 워낙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대처하고 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후계자를 지정해 놓는 것보다는 그 후계자 자리를 놓고 여러 명의 인재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격대 지정은 그렇다 쳐도 이 연임제를 폐지하는 것은 자신이 3연임 혹은 4연임까지 하고자 하는 야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중국에는 연령 규범이 있습니다. 7상8하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만 67세까지는 상무위원을 할 수 있는데 만 68세 이상이 되면 은퇴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원칙입니다. 거의 불문율처럼 지켜지고 있고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인물이 있긴 있었지만 잘 지켜지고 있는데 시진핑 집권 2기 말이 되는 2022년이 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69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불문율처럼 내려오고 있는 이 원칙을 깨서라도 시진핑이 과연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할 것이냐 여기에는 아직 의문부호가 남는다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장기 집권은 어렵다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신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도록 그 길을 열어놨습니다. 시장에는요. 정책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시진핑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확실한 추진력은 더 강화됐다는 거죠.
시장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속 가능성과 활실성. 이번 양회에서 시장에서 던져줄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예, 그럼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핫한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